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의 세 번째 6월의 중하순의 영상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가벼운 정원입니다. 6월 19일인 오늘 물주기는 총 20개의 식물들을 물주기를 했고요. 물주기 하는 식물들 개수로 계절을 실감을 하는데 올해 여름이 좀 천천히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여름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어제도 이렇게 물주기 하고 장난 아니게 빽빽하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장마 동안에는 습도 때문에 또 해가 적어지는 것 때문에 물 주는 식물들 개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오늘 물주기 한 식물들 중에 어떤 게 먼저 눈에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스위트피의 덩굴손들이 보이고요. 또 여기 여름 중간에 잎을 떨구고 다시 새 잎을 내기 시작한 상술나무도 보이고요. 또 여기 만개한 대여풍란도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같이 보고 베란다로 나가서 베란다에 병충해가 정말 매섭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오늘 오랜만에 이 총진싹을 다시 배합을 해가지고 병충해 응애가 자꾸 생기는 또 진딧물이 자꾸 생기는 작물들에 뿌려줬거든요. 그 작물들도 보고 열매를 낸 식물도 있고요. 오랜만에 보는 담쟁이가 당근보다 더 높은 곳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 모습도 함께 봅시다. 일단 이 스위트피가 덩굴손들 서로 손을 잡기도 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곡선이 너무 율동감 있고 신나 보여서 이 덩굴손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도 또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주는 스위트피이고요. 덩굴로 타고 올라갈 말은 아마도 티트리 나무였던 것 같은데 이 나무를 지지대처럼 철사로 감아서 고정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아래 철사를 두고 근데 이게 완전히 고정을 한 건 아니어서 약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좌우로는 잘 흔들리지 않아서 병충해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생장하는 속도나 물 마르는 속도가 빠른 걸 보면서 꽃을 피우지 않을까 이러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수잎나무는 저 뒤에 말라가는 줄기를 살리는 데 집중해 보겠다고 화분의 방향을 이쪽에서 해를 바로 볼 수 있게 이쪽을 앞면으로 뒀는데 뭔가 안 맞았는지 이 앞의 이 잎자루가 갈색으로 마르면서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탐 대시를 한 건가 이러면서 이 줄기들이 마를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는
제가 다시 방향을 바꿔놨거든요. 이쪽을 앞쪽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원래 잎을 한번 냈던 곳에서도 신엽을 이어서 내고, 다른 줄기들 두 곳에서도 다시 보송한 새 잎을 내었어요. 안도를 하게 한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보고요. 그리고 대여 풍란이가 이렇게 꽤 오랫동안 꽃을 만개하면서 지금 베란다에 계속 이 난초 꽃향을 퍼지게 하고 있습니다. 꽃의 형태는 이렇게 저렇게 보라색 물감이 묻어있는 것처럼, 저는 약간 저 양쪽으로 이렇게 시읒자로 갈라진 이 잎에 있는 이 무늬는 꽃의 지문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운데 이곳에 있는 무늬는 뭔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 무늬가 이렇게 꽃마다 각각 다른 형태의 무늬를 갖고서 이 녀석은 위에 있는 잎에도 무늬가 옮겨갔죠. 각각 다른 무늬를 갖고 있는 대여풍란 꽃도 오늘 물주기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볼까요? 그 사이 당근꽃은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첫 번째 핀 꽃은 약간 응애의 공격을 받아서 하엽도 지고 하면서 약해진 모습이고, 그새 이렇게 많이 개화를 했고요. 위에는 4송이, 또 아래에도 1송이, 5송이가 있습니다. 씨앗이 맺히길 기다리고 있고요. 당근꽃이 지금은 한 차례 방제를 해서 거미줄이 안 보이는데, 아까는 사실 왜 철쭉 같은 잎에 거미줄 쳐져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렇게 싹 거미줄로 덮여 있었는데 한 차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녀석도 정리하면서 총진싹 뿌려줬고요. 또 저번 영상에서 자랑드렸던 60일 배추도 어제랑 그제 계속 방제를 하고 오늘은 총진싹까지 뿌려줬고요. 그리고 지금 감자도 자꾸 응애의 흔적이 보여서 총진싹 뿌려줬고, 그리고 비올라도 올해에는 응애에 쉬어가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총진싹 뿌려줬고요. 그리고 장미가 다시 응애가 번지기 시작을 해서 한 3, 4일 동안은 매일 이렇게 약해진 잎에 거미줄이 둘러싸여 있게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차례 크게 물 샤워하고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놨더니 오늘 드디어 거미줄 없는 장미 잎을 봐서 이참에 총진싹도 한번 뿌렸습니다. 다시 한 차례 쉬어가면서 생장을 이어가고 있는 장미였고요. 그리고 천냥금이 처음에 이렇게 흰색의 오종종한 형태를 보고 열매가 바로 열린 건가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 꽃을 내고 있는 천냥금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꽃을 피울지 감이 안 잡히네요. 그리고 또 기특하게 다시 두 번째 열매를 낸 무화과도 여기는 이렇게 열매가 깨끗한데 이쪽의 무화과는 분무를 하면 응애나 작은 해충들의 움직임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뭔가 움직이는 게 보여서 총진싹
뿌려줬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어요. 다시 또 기대감을 키우는 무화과 열매였고요. 또 다른 열매 소식도 있습니다. 잔털이 아직 보이는 녹색 토마토가 열렸습니다. 원래 며칠 전에는 잔털이 더 길었는데 점점 짧아지는 것 같네요. 토마토 열매가 한 알이 열리기 시작한 거 보고요. 다음에 맺힐 열매들도 만들고 있는 토마토였고요. 그리고 열매 본 김에 씨앗 구경도 할까요? 짜란. 루나리아가 씨방을 이제 완전히 말리면서 그 연두색 빛은 아예 거두고 갈색으로 말리면서 수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녀석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화분을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루드베키아입니다. 루드베키아가 그 화려한 노랗고 붉은 꽃잎은 모두 떨구고 꽃술 부분이 보송송한 공처럼 남아서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마지막으로 볼 식물은 제가 당근을 보면서 엄청 키가 컸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 정도가 제 키인데 제 키를 넘어갔거든요. 한 8cm 정도? 그래서 당근이 키 크는 속도로 보면서 놀라고 기뻤는데 그보다 더하게 아이비가 짠! 아이비가 어느새 이렇게 천장의 3분의 1 지점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이 녀석은 또 투명한 진딧물이 잎 뒷면에 많이 있었는데 한번 물 샤워 해주고 나서는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이 녀석 얼마나 자랐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목 스트레칭을 도와주고 있는 아이비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른 식물들도 장미처럼 병충해가 조금 잡히길 바라는데 다시 병충해랑 열매 움직임 확인을 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며칠 후에 만나요. 여러분, 자기나무 꽃이 떨어져 있어서 보니까 저기 나무 위 자기나무가 꽃을 한참 피우고 있네요. 우리가 오랜만에 산책에 나왔어요. 집에 잘 들어와서 이렇게 사진처럼 물주기가 쳤고요. 천냥금 하나만 이 앞에 두고 다 제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영상도 3일치를 담아보고 싶어서 오늘도 짧게 둘러보려고요. 이 천냥금 꽃이 그제부터 개화를 하기 시작해서 안에 열매로 추정되는 것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5장의 꽃잎을 펼치고 동그라미 원형이 드러나는데요. 저것이 점점 검은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동그라미가 분홍색에서 빨강색으로 점점 붉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색깔로 움직이고 있어서 앞으로 모습이 궁금해지는 천냥금 맞고요.
그리고 베란다에도 함께 보고 싶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러 가봅시다. 땅이 아니고요. 땅이야? 땅이 보려던 거 아닌데? 바로 무궁화가 왕만두 같은 꽃망울을 2개를 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봄에 왕만두도 하나 있었죠. 무스카리도 이제 꽃을 모두 지고 씨앗을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장면에서는 무스카리 씨앗 같이 채종하고 제가 산책하면서 채종한 씨앗들도 같이 파종해보는 장면에서 다시 이어가 볼까 합니다. 다른 동그리들 붉은 연골이랑 토마토랑 여기 아스파라거스 베이리까지 보여드리고 다시 다음 장면에서 봬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6월 27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스카리 씨앗 채종도 하고 여기 제가 틈틈이 바깥 산책하면서 채종한 씨앗들이 있거든요. 이 씨앗들 이 모종판에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름이어서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해서 한 칸에 한 종류의 씨앗을 여러 개를 파종을 하고 나중에 분주를 해주려고요. 일단은 이 무스카리 이제 정말 바짝 말랐죠. 여기 안에 씨앗들도 틈틈이 보이거든요. 씨앗 채종하고 여기 제가 2020년부터 모으고 있는 무스카리 씨앗 병에 마저 씨방들이랑 씨앗들을 넣고 또 드디어 루나리아도 지금 이 소리처럼 씨방이 바짝 말라서 이 앞면과 뒷면의 껍데기를 분리를 하고 씨앗을 채종을 하고서 투명한 동전 같은 씨방 심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식물들부터 채종을 해서 병에 씨앗을 넣어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씨앗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 둘씩 있는 씨앗들 비어있는 씨방들 빼고는 다 유리병 안에 넣었고요. 무스카리는 사실 파종을 또 안 해도 여기서 또 잎이 이렇게 황량하게 마른 것 같아도 봄에 다시 잎을 내거든요. 딸이가 머리 꽁 했고요. 그래서 무스카리는 이렇게 말라있는 잎 잘라서 이 녀석 잎들은 퇴비함에 넣고 화분은 틈틈이 물 주면서 봄에 기다리면 여기서 또 싹이 돋거든요.
그래서 각자 보관용, 키우는 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장을 해두고요. 루나리아는 씨방이 모두 마르고 나서 꽃다발을 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씨앗 어서 수확하고 여기에 잘라주고서 이 꽃들의 생장을 독려해 보려고요. 일단은 씨방 껍질 앞뒤로 분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우와. 루나리아가 교황의 동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그 별명 덕분에 이 표피가 금화 같은데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확을 할 때는 이 씨방 전체가 통째로 투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표피에 곰팡이가 생겨서 그때 저 혼자 분리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투명한 것은 심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투명한 씨방 심지 같이 확인을 해보네요. 아이고, 이 표피가 약간 자개의 반짝이는 병 같지 않나요? 이렇게 금화 2개랑 은화 하나 생겼고요. 아니야, 땅이 아니야. 이리 오세요. 뭐지? 우와, 여기는 5개의 씨앗이어서 총 9개의 씨앗을 채종을 했네요. 신선한 씨앗이니까 이 중에 2개는 파종을 해볼게요. 나머지 씨앗들은 루나리아 병에 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 습기 제거제도 하나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씨앗들 수확을 했고요. 투명한 시방 루나리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도 습해지고 하면은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잘라주겠습니다. 보리가 현관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고 있네요. 이거는 제가 잘라줬고요. 보물 같은 이 심지는 작년에는 제가 끈을 묶어다가 책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책갈피로 선물해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 쓸지 제가 만든 보석은 안 들어있는 보석함에 넣어놔야겠습니다. 이번엔 곰팡이가 피지 않아서 금색 표피들도 4개가 생겼어요. 제가 만든 보석함. 여기 땅이 털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 넣어야겠어요. 같이 넣어줍니다. 오늘 파종할 식물은 루나리아까지 7개인데요. 사실 방울토마토는 아까 파종을 했어요.
작년에 남아있던 그 붉어진 열매 안에 있던 씨앗들을 흙에 놓고 물을 주기를 한번 했고요. 나머지 씨앗들 파종을 해볼 텐데 어떤 씨앗인지 확인이 어려울까봐 아예 씨방까지 같이 채종을 해서 이 녀석은 비올라이고요. 또 녀석은 오랜만에 파종하는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는 씨앗이 굉장히 미세해요. 이렇게 양귀비 씨앗. 그리고 이 녀석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같이 채종한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 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델피늄도 있습니다. 델피늄 시방이 이 비올라랑 약간 비슷해서 헷갈렸는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녀석이 델피늄 같더라고요. 델피늄도 양귀비만큼 작은 미세 씨앗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지지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여드린 청어지손이입니다. 이 녀석들이 줄기가 꺾이고 나서 채종을 한 거라 발화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채종을 했고요. 또 제가 길에서 채종을 하고 했는데 이름을 까먹은 조금 그나마 큰 크기의 씨앗도 있습니다. 싹이 나오면 이름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모르는 식물까지 7개 여름 파종해보겠습니다. 일단 비올라. 비올라 파종했고요. 그 다음은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는 굉장히 미세 씨앗이라서 느낌으로 뿌려줬고요. 그 다음은 루나리아가 가장 큰 씨앗이네요. 루나리아 파종했고요. 그리고 장미입니다. 장미는 3개의 씨앗만 파종할까봐요. 장미 그리고 청아지손이입니다. 청아지손이는 가능성이 막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아서 갖고 있는 거 다 파종해볼게요. 그리고 델피늄입니다. 델피늄도 이게 너무 미세 씨앗이라서 꽂고 싶어서 소금 뿌리듯이 이렇게 솔솔 뿌렸고요. 마지막은 이름 모르는 씨앗입니다. 이 녀석은 다 뿌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물 한번 뿌려서 씨앗들이 흙에 착 가라앉게 하면은 끝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두 번째로 만개한 치자꽃까지 자랑을 드리면서 이번 에피소드 140화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6월 중하순의 식물 기록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 기간 건강하게 지내고서 또 봬요. 안녕.